3번 정류입니다. 3-1 정류작용. 자, 정류작용이란 것은 전기자 도체의 전류가 브러쉬를 통과할 때마다 전류의 방향이 반전되어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되는 작용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정류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호한 정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류작용을 방해하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를 할 때 양호한 정류를 방해하는 값은 정류 주기 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압에 의해서 정류 주기 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해서 양호한 정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리액턴스 전압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IC와 마이너스 IC는 정류 주기 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정류 곡선에서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의 전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C 마이너스 IC는 이 IC가 되겠죠. 그 다음 TC라는 것은 정류 주기 내 정류 시간 내 정류 주기입니다. 즉, 이 리액턴스 평균 전압을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값을 키워야 되는데, 이 TC라는 정류 주기라는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류 시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정류 시간은 코일이 브러쉬로 단락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정류 시간, 다른 말로 정류 주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정류 시간 같은 경우는 전기 기능사 시험에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 공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리액턴스 전압은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결과 공식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좀 전에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리액턴스 평균 전압을 억제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정류 주기 내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 곡선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곡선은 직선 정류라고 해서 가장 양호한 정류를 의미합니다. 2번은 정현 정류라고 해서 이것 또한 양호한 정류입니다. 즉,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한 정류 값이 되겠고요. 자, 문제는 3번과 4번입니다. 시험에서는 3번과 4번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3번은 부적 정류를 의미합니다. 부적 정류. 부적 정류는 정류 말기 브러쉬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 부분을 브러쉬 전단부, 이 부분을 브러쉬 후단부라 하고, 브러쉬 후단부, 이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됩니다. 자, 원래 정류기를 정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정류자 편, 이 부분이 정류자 편과 편 사이의 절연 시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쫙 펼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류자 편, 이 부분이 정류자 편과 편 사이를 절연하는 절연 시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을 브러쉬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 진행 방향을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브러쉬의 기본 위치를 이 부분이랍니다. 즉, 이 부분을 정류 전 상태로 했을 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여 이 부분까지 왔을 때
브러쉬가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 정류 초기, 그리고 이 상태까지 왔을 때를 정류 중, 그 다음에 이 상태까지 왔을 때를 우리는 정류 말이랍니다. 부족 정류 같은 경우는 3번에 부족 정류 같은 경우는 브러쉬 후단부, 즉 이 부분 브러쉬 후단부, 그리고 정류 말기입니다. 정류 말기, 브러쉬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는 부족 정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요 그래프, 이것을 우리는 과정류라고 표시합니다. 과정류는 정류 초기면 요 모양이죠. 정류 초기 브러쉬 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는 과정류라고 합니다. 지금 부족정류와 과정류는 보극이 지나치거나 모자랐을 때 정류가 불량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류가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양호한 정류 대책입니다. 다른 말로 불꽃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액턴스 평균 전압을 낮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리액턴스 평균 전압을 뭐라고 했냐면 전기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역기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기전력에 의해서 코일 안에 원래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로 정상적으로 전류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전압이 이 리액턴스 전압이에요. 이 전압에 의해서 양호한 정유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양호한 정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리액턴스 평균 전압을 어떻게 낮추어주면 되겠죠. 즉, 이 공식이 양호한 정유를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리액턴스 전압을 낮춰주면 됩니다. 이 전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냐면 보극이란 걸 설치합니다. 보극. 자, 이 보극을 설치해서 전압을 낮췄다. 리액턴스 전압을 낮췄다. 다른 말로 전압 정유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공식에서 이 값을 낮춘다는 것은 다르게 인덕턴스 L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인덕턴스 L을 작게 할 것. 작게 하기 위해서 단절권, 분포권을 사용하는데 실제 이런 조건은 전기 기능사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C를 정류 시간 혹은 정류 주기라고 합니다. 정류 주기를 어떻게 길게 할 것. 즉 발전기의 속도를 느리게 저속으로 운전하면 양호한 정유에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C를 줄인다. 그렇죠. 요 전류값을 줄이시면 되는데, 전류값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접촉 저항이 큰 탄소질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즉 저항값을 증가시켜서 전류를 줄인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여 저항을 이용해서 정유를 좋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말로 저항 정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에서 양호한 정유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양호한 정유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고,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극 설치, 인덕턴스 L을 감소시키고 정유 주기를 길게 하고 전류 IC 값을 감소, 이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접촉 저항이 큰 탄소질 브러쉬를 사용한다. 이게 양호한 정유 대책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아닌 것, 정유 주기를 크게 한다, 길게 한다. 그 다음 전기자 코일의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 크게가 아니라 작게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04 직류 발전기의 종류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기가 있는데
그때 그 발전기의 구분은 여자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여자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용어 정리를 보시면 여자란 권선의 전류를 통해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철심에 코일을 감고 이 코일을 전자석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의 타여자, 타여자는 무엇인가? 타여자라는 것은 계자회로와 전기자회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타여자라고 합니다. 계자회로와 전기자회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타여자란다. 그러면 일체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같이 있는 것. 즉 계자회로와 전기자회로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여자라고 합니다. 자여자. 그리고 이 자여자는 크게 접촉 형태에 따라서 병렬로 접속되어 있느냐, 분권이라고요. 직렬로 접속되어 있느냐, 직권이라고 하고요. 분권과 직권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 자, 본격적으로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기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호 정리가 끝나시면 손쉽게 조금 더 쉽게 타여자와 자여자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I는 전류죠. E는 기전력을 의미합니다.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V는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몰 e라는 것은 일종의 전압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은 저항이에요. 자, 그러면 I, E, V, 스몰 e, R에 조그만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첨자가 붙어 있는데 A가 붙어 있으면 전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F라고 붙어 있으면 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계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부하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전압은 단자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부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전압이라고 하면 전격전압, V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하가 없다 그러면 무부하 단자전압이라고 해서 V0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첨자로 S가 붙어 있으면 직권에서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권 계자 전류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첨자로 스몰 ea라고 붙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 앞선에 배웠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하. A는 아까 전기자랬죠. 전기자 저항이 되겠고, F는 계자랬습니다. 계자 저항. S는 직권 계자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외부의 독립된 전원에 의해서 계자 전원에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발전기로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류자기란 게 있습니다. 잔류자기. 이 잔류자기란 것은 어떤 거냐면 계자회로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자기의 성질을 우리는 잔류자기랍니다. 즉 이 타여자 발전기든 자여자 발전기든 계자회로에 미세하게 남아 자속의 성질이 남아 있어야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타여자 발전기는 계자회로와 전기자회로가 이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타여자의 가장 큰 특성은 이 분리되어 있는 계자회로에 별도의 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여자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해요. 이 여자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자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출력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여 폭넓게 전압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나오는 것이 이 타이어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어자 발전기를 우리가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기전력의 관계를 대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먼저 이 타이어자 발전기의 이 동그라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기자 부분이에요. 이 전기자, 즉 이 옆에 왼쪽 그림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기전력 E를 만들어냅니다. 기전력 E. 그러면 이 기전력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전기자 전류란 것이 생길 거예요. 왜? 지금 이게 회전자임과 동시에 다른 말로 전기자를 하기 때문에 이 전기자 부분에서 무엇이 전류가 흐르겠죠. 발전기니까 무엇이 생성되겠습니까? 기전력 E가 걸리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류는 부하를 내가 연결해 놨으면 부하 측에 부하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전기자 전류 IA는 곧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부하 전류 I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유도 기전력 E 값을 구해보시면 E는 자 E 값과 V 값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발전기이기 때문에 E가 더 클 거예요. E가 발생된 전압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인가되어 있는 전압 V에다가 이 전기자 부분의 전압 강압, 즉 저항은 RA, 전기자의 저항이 되겠죠.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전류는 IA.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단자 전압 V에다가 IA 곱하기 RA, 전기자의 전압 강압. 그 다음 EA라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압, EB라는 것은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압. 이 두 개의 값은 존재하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압, 그 다음에 기전력, 그 다음에 반자전압과의 관계가 되겠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하를 제거했는 무부하 상태를 봅니다. 부하를 이렇게 제거를 해봐요. 부하를 제거하면 이 전압은 명칭이 V0로 바뀌면서 무부하 단자 전압이 됩니다. 자, 무부하 시 어떤 특성이 될까? 자,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흐릅니다.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부하 전류가 0이 된다는 것은 두 개의 값이 같다 해서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0이 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무부하 상태에서 E 값과 V 값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같죠? 그래서 E와 V0는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타이자 발전기는 별표 두 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여기 타이자 발전기의 등가위로 그림을 암기하시고 타이자 발전기의 전압, 전류의 관계를 반드시 숙지하는 겁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이 5kW, 100V, 50A, 1500rpm의 타이어자 직류 발전기, 타이어자라 했습니다. 타이어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전격 전압이 50V, 계자 전류가 5A, 전기자 저항이 0.2,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지금 이 값이 EB가 되겠죠.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2V일 때 이 발전기의 유도 기준력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자,
공식을 보시면 E는 V 플러스 IA 곱하기 RA 플러스 EB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EB가 들어가는 이유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하 2V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시면 인가전압 V는 100V, 즉 이 전압이 되겠죠. 플러스 전기자 전류,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없습니다. 없지만 위에 조건을 보시면 전기자 전류는 곧 무엇이랑 같냐? 부하전류 I랑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A라는 것이 어디에? 여기 부하에 흘러가는 부하전류 I와 같기 때문에 50을 대입하시고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2, 그 다음 더하기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하 2V를 대입하시면 112V가 되겠습니다. 자, 특성 곡선입니다. 특성 곡선은 크게 무부하 포화 곡선과 그 다음 외부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중간에 부하 특성 곡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하 특성 곡선은 전기 기능사에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부하 포화 곡선을 보도록 할게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 무부하 시, 즉 부하를 제거했는 상태입니다. 무부하 시 유도 기전력 E와 계좌전류 IF와의 관계 곡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도 기전력 대신에 단자전압 V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부하 시 E와 V는 같다라고 했죠. 즉, 이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유도 기전력 E 값은 실제 무부하 단자전압과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말은 이 V 값을 다른 말로 단자 전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 단자전압 V0는 E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계좌 전류를 증가를 시키면 이 전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압이 쭉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지점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 값이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자기 포화라고 합니다. 자기 포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엇이라 하냐면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잔류자기. 하지만 실제 타회자에서는 여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거의 0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완만하게 꺾이는 특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수험생들께서 기억하실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가? 단자전압 V와 여자전류 혹은 계좌전류 IF의 관계다. 최소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곡선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은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단자전압과 부하 전류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전기를 가지고 타회자 발전기를 가지고 발전을 하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전압 강화 때문에 떨어져요. 자, 유도 기전력 E 값은 단자전압 V에다가 전기자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기타 브러쉬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는데 기준값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E는 V랑 같죠. 즉 무부하 단자전압과 유도 기준력 E 값은 같다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전압 강화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외부 특성 곡선이라 하고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단자전압 V와 부하 전류 I와의 관계다. 관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용도는 전기, 화학, 공업용의 저전압 대전류용 혹은 내압 시험 전원으로 사용을 한다. 2-2 자여자 발전기. 자, 자여자 발전기는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일체되어 있는 발전기를 말합니다. 자여자는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다. 자, 일체가 되어 있는데 일체 계자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권이라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정확하게 계자 회로와 전기자 이것이 분권과 직권 형태로 함께 들어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 그러면 자여자 발전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표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첫 번째, 분권, 직권, 복권에 등가 회로 그림이 있습니다. 등가 요거 2번, 3번, 4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전류, 그 다음에 기전력의 관계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관련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은 등가 회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전류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전기자 전류입니다. 전기자 전류.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전기자예요. 전기자, 저항이 이렇게 있겠죠. 자, 기전력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전류가 흐를 건데 이 전류를 전기자 전류로 하고 이 전류 값은 다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키로프의 1법칙에 의해서 어떤 임의의 한 점을 기준으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대수합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IA는 IF 플러스 I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유도 기전력 이 값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발전기니까 발생되는 기전력 값이 더 클 거예요. 이 V 값은 옆에 부하가 이렇게 인가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전압 강화 성분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E는 V 플러스 전기자 회로의 전압 강화 IA 곱하기 RA 형태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분권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 보시면 전압 V는 IF 곱하기 RF 형태로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권은 전류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단자전압 V 공식 중요합니다. 암기, 유도 기전력 E 값 공식 중요하니까 암기. 자, 그러면 부하를 제거하는 무부하 상태를 본다면 무부할 때는 부하를 제거해버리면 이제 이곳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죠. 부하 전류는 빵이기 때문에 싹 다 어디? 계자 회로에 흐를 겁니다. 부하 전류 I는 빵, 전류가 몽땅 다 계자 회로에 흐르기 때문에 무부하 시 계자 회로가 과열 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무부하 시 단자전압 V와 유도 기전력 E 값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직권입니다. 직권은 전기자 회로와 계자 회로가 직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권이라 하고 직권, 직렬 회로의 특성은 전류가 모두 같죠. 즉, 전기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계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E 값과 V와의 관계에서 유도 기전력 E 값을 구해보시면
두 개의 값 중에 E가 더 크겠죠. 하여 단자전압 V에다가 전기자 회로의 전압 강하, 그 다음에 계자 회로의 전압 강하를 더했는 형태로 식을 정리하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직권 회로의 전압과 기전력의 관계 중요합니다. 무부하가 돼버리면 전류가 빵이 되겠죠. 즉 부하 전류가 0이 되는데 직권의 특성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0이 되면 나머지 전류도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내분권과 외분권. 자, 복권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내분권, 외분권, 분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직권과 분권이 함께 들어있지만 여기서 주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분권이기 때문에 명칭이 내분권, 외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은 잘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의 방향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쉽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전기자 전류 값은 계자 회로에 하나 흘러가고 그 다음에 직권 계자구 원선에 흘러갑니다. 그러면 전류의 특성을 보시면 IA 값은 하나는 IF 계자부에 흘러가고요. 하나는 직권 계자 권선 IS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IS 값은 곧 뭐랑 같냐? 부하전류 I랑 같겠죠. 하여 그림을 반드시 보시고 전류의 방향을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전력 이 값은 단자전압 V에다가 전기자 권선의 전압 강하 IA 곱하기 RA, 그 다음에 직권 계자 권선의 전압 강하 IS 곱하기 RS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외분권은 전류의 방향을 보시면 전기자 전류가 곧 직권 계자구 원선의 전류와 같습니다.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류는 전기자 권선, 그 다음에 여기 계자 권선이죠. 계자 권선과 부하에 각각 흘러갑니다. IF와 I로 흘러가는 IF 플러스 I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사항이고요. 그 다음 기전력 E 값은 단자전압 V에다가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압 강하 플러스 직권 계자 권선에 의한 전압 강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전압과 전류의 특성 모두 기억을 해 주시면 이거 관련 문제는 모두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